안녕하십니까. 송국권 혼술 8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일이 8.15 강복절 80주년 날이죠. 상당히 뜻깊은 날이고 의미가 있고 정말 온 국민이 같이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이재명 정권이 8.15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화하는 배경에 상당히 무서운 흉계가 들어있다, 숨어있다, 그렇게 저는 풀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8.15를 계기로 해서 전후로 해서 우파 진영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우파 정치도 없애버리고 사실상 없애버리고 좌파 세상으로, 좌파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선언식이 아닌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8.15 기념식을 두 갈래로 쪼갰죠. 하나는 정식 강복절 행사인데 이것은 국회에서 의원식이 주도를 해서 합니다. 거기는 그 행사에서는 김구만 내세웠을 뿐 이성만은 지워버렸습니다. 자, 좌파가 이 독립의 가장 그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하는 인물이 김구죠. 그리고 이성만 초대 대통령은 아주 폄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강복절 행사에서 김구만 띄우고 이성만은 아예 없애버리는, 그 등장을 시키지 않는, 자, 그런 식을 그런 기념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른바 국민임명식, 여기는 좌파들만이 모여서 일종의 이재명 대관식을 하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숨기기 위해서 국내 유명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파가 전부 다 이것을 보이콧할 것을 다 예상을 했으면서 이렇게 좌파 천지, 좌파 세상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행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그 소위 말하는 국민임명식에 우파 진영에서는 모두 불참합니다. 오늘 확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오늘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생존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이제 불참을 하겠다고 했고, 돌아가신 우파 대통령의 그 가족들도 불참을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족들은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체 보이콧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그리고 심지어 그 이준석 당, 개혁신당까지 불참을 선언을 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강력단체장들, 시도지사들도 일제히 불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불참을 한 명분이, 다른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명분이 이런 겁니다. 8.15에 조국 씨, 그리고 윤미향 씨,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좌파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을 한 것은 강복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 명분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복 80주년 자체를 이제 사유화해버리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8.15 특사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조국을 사면을 하고 윤미향을 사면을 하고, 그리고 친문 쪽들, 대선에서 도움을 준 친문 쪽도 다 사면을 하고, 자, 이렇게 그 8.15를 사유화하면서 내일 저녁에는 자기를 위한 일종의 대관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쪽도 이것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 우파 진영에서 전부 다 불참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8.15 강복절 80주년을 자기 대관식처럼 그 국민들을 모아놓고 주로 이제 초청장을 뿌린 것을 보면은 좌파 시민사회단체 저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파 시민사회단체는 그런 게 가지도 않았죠. 우파 정당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지만은 우파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절 그런 것을 배제가 됐습니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에는 아마 다 불었을 겁니다. 그래서 1만 명을 모았는데, 자, 이 대관식, 그러니까 이 국민임명식, 이게 왜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겁니다. 임명이라는 것은 임명직이죠, 임명직. 그런데 이재명은 어쨌거나 자기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 법기술을 발휘를 해서 또 다수당의 위력을 가지고 해서 선출이 됐죠. 뭐 49% 받았거나 어쨌든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이 됐는데 선출직이 왜 임명식을 또 하는 거죠?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출직이 임명장을 받는다. 이게 하나의 이제 퍼포먼스인데 그냥 그 어떤 뭐 이 조기 대선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취임식을 못했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문재인도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했을 때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빠서라도 그런 거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6월 초부터 6월 4일 날 당선됐나요? 그런데 6월 초부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이 6월 말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그 준비를 시켜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분석들은 좀 그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갑자기 뭐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 취임식을 대신해서 뭐 국민에게 임명장을 받는다 이런 행사를 왜 하는가? 얼핏 생각하기는 최근에 그 증권시장 오락가락한 대책 그리고 인사파동 그리고 8.15 사면 논란 이런 각종 그 실력이 노출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는 이 상황을 반전을 시켜보려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재명은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것을 다시 뭐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일종의 이벤트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그 어떤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6월 중순쯤부터 이걸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죠. 이런 지지율 폭락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정부 부처들을 동원을 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고,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우파와의 단절 선언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 우파들이 전부 다 불참을 할 걸 예상을 했으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강행을 하고 좌파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좌파 국가로 만들겠다는 강복 80주년, 다시 주권을 되찾은 그 80주년이 되는 날, 그것을 사실상 선언을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파 진영이 전부 다 불참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뭐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게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취임식 때 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앞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자기가 찍었든 찍었지 않았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좌파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선언식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행동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파 말살을 행동이 지금 뒤따르고 있죠. 세계 특검을 출범을 시켜서 우파 진영을 완전히 이잡듯이 몰살을 시킬 듯한 그런 태세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정청래가 계속해서 위헌정당 해산 그 심판 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아예 국민의힘을 공중분해시키겠다.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특검들은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다 확대를 하는 이런 그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고 또 선언이 뭐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런 그 껍데기를 빌려가지고 좌파들만 모아놓고 일종의 출범식 좌파 그 공화국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좌파가 주축이 되는 국가의 전체 주류 세력을 바꿔버리는 국가 주류 세력을 바꾸는 그런 그 이벤트를 지금 내일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좌파 선언을 하는 좌파의 나라 선언을 하는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하고 있죠. 이국종 의사 이국종이나 그 바둑기사 이세돌
또 축구 감독 박항서, 뭐 가수 이성한 이렇게 해서 마치 대중성이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온 국민이 이 행사를 환영을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아주 노림수까지 전부 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자기의 임명을 축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는 자 그런 위장술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8.15 앞두고 좌파 정책의 입맛 들이기를 하기 위한 그런 시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가 내놓는 정책에 국민들이 이 맛을 들여서 거기에 계속 쫓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 1차 뭐 민생회복기금 소비 쿠폰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기 21조 이상을 투입을 하고 그래서 국가 부채를 1,300조 원에 달하게 하고 그 국가 GDP 대비 50%에 가까운 부채 비율을 갖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2차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눠주겠다는 그런 그 말을 오늘 이재명이 또 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2차 소비 쿠폰을 살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이게 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비해서 또다시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이 국가 부채를 올려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그 현금 살포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본인은 뭐 내수 회복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그걸로는 내수 회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 부채만 쌓이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현금 살포를 계속 하는 것은 일종의 좌파 정책의 입맛을 들이도록 하는 좌파 정책 길들이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내일 강북절 행사에서 좌파 진영만 모아놓고 나라 전체가 이 좌파의 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 이벤트를 벌임과 동시에 시행되는 정책도 전부 다 좌파 정책에 국민들이 길들이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죠. 뭐 양곡법 같은 것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좌파 정책에 좀 국민들을 길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일 8.15 그 강복절에 뭐 국민 임명장 뭐 이런 것을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하고 또 추가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겠다는 이 문제들이 이 단순한 어떤 뭐 대관식 포퓰리즘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서 나라 전체의 정체성을 확 바꾸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